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Qt에서 제공하는 오픈GL ES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오픈GL ES API를 사용하는 클래스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퍼 오브젝트를 관리하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주는 Q 오픈GL 버퍼라는 클래스를 오픈GL ES API를 사용하는 VBO, Vertex Buffer Object라는 걸로 바꿔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Qt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함수들이 있는 QVariant Animation이라는 클래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의 이름은 GLES Animation입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과 간단한 인터폴레이션 함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역시나 폴더 위젯입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먼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설정값,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값과 끝값 사이를 특정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통해서 해당 시점에 맞는 값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이 기능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클래스, 즉 GLES 애니메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포함될 간단한 인터폴레이션 함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에서 QVariant Animation 기능을 오늘 만든 GLES Animation 클래스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이 진행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duration이라는 정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시작값, 그리고 끝값을 알아야 됩니다. start value, 그리고 end value가 되겠죠. 여기에 언제 애니메이션이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현재 시간, 그리고 시작 시간 사이의 간격이 듀레이션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산해서 애니메이션이 아직 구동 중인지 아니면 끝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시간과 시작 시간 사이의 간격을 듀레이션으로 나눈 값, 즉 노멀 값을 구해서 이를 사용해서 현재 애니메이션의 밸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현재 시점에서의 애니메이션의 상태 그리고 밸류 값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인터폴레이션 함수들을 지정해서 enum 클래스로 묶어서 생성해 두면 사용이 편리하겠죠.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여부 역시 enum 클래스로 생성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변수와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LES animation.h 파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interpolation type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enum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interpolation type은 초기값으로 none을 줍니다. 그리고 linear, is in, is out, is in out 이렇게 네 개의 기본 형태를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상태 정보는 현재 플레이 중인지 아니면 중지된 상태인지 혹은 일시 정지된 상태인지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할 애니메이션은 일시 정지가 없죠. 포즈 기능을 안 넣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개만 두면 좀 어색해서요. 이렇게 enum 클래스를 각각 만들어두면 사용이 편리하게 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실제 코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 위젯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add new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클래스 이름은 당연히 GLES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만들어주면 GLES animation.cpp 파일과 헤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헤더 파일에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enum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주기로 했죠. interpolation 타입은 none, linear, is in, is out,
is in, out. 이렇게 네 가지, none까지 포함해서 5가지 값을 갖도록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상태 정보는 러닝 중인지, 포즈 되었는지, 스타트인지를 저장해 줍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플레이 되기 전에는 스탑트 된 상태죠. 플레이 중에는 러닝 상태입니다. 플레이가 종료됐다. 즉 지난 시간이 듀레이션보다 길다. 이러면 다시 스탑트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런 애니메이션, 앞에서 설명드렸던 애니메이션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변수들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니까 당연히 프라이빗이죠. 변수의 타입은 최대한 정밀한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애니메이션은 정밀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먼저 현재 값, 시작 값, 끝 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값의 타입은 더블로 하겠습니다. 현재 값, 시작 값, 끝 값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듀레이션 정보, 그리고 시작 시간을 저장하고 있어야겠죠. 얘네들은 long 타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듀레이션, 그리고 스타트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인터폴레이션 타입,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상태 정보를 저장할 2개의 변수가 더 필요합니다. 인터폴레이션 타입,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태 정보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때 각각의 값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함수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의 상태 정보, current value라든지 인터폴레이션 타입의 state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는 타입, 함수들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얘네들은 public으로 선언을 해 줍니다. 먼저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setValue 함수, 그리고 듀레이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setDuration 함수,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setInterpolation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값, 그리고 현재 애니메이션 상태를 돌려줄 수 있는 2개의 함수. 현재 값도 돌려주고요. 현재 상태 정보도 돌려주는 2개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주기 위한 스타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1차적으로 GLES animation.h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끝났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GLES animation.cpp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변수들을. 자, 먼저 current value, 그리고 start value, 그리고 end value를 각각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duration 정보, 시작 시간도 초기화를 해줬네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함수는 none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 줍니다. 뭐가 들어갈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mState 정보는 시작은 무조건 스타트죠. 왜냐? 아직 시작을 안 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얘네들을 설정할 수 있는 set 함수들을 먼저 구현을 해 줍니다. 사실 set 함수들은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인자로 넘어온 값들을 그에 맞는 변수에 할당해 주면 됩니다. 뭐, 이 넘어온 값이 범위 안에 있냐, 밸리드한 값이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게 당연한 과정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은 모두 넘어가고요. 제대로 된 값들이 넘어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value, start value와 end value가 넘어왔죠. 그러면 start value는 s는 2를 각각 지정해 주면 됩니다. set duration 역시 m duration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죠. interpolation 함수 역시 m interpolation에다가 부분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알려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애니메이션의 상태 정보를 스탑트에서 러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시작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스타트 함수를 구현을 해 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상태를 러닝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이 clock이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냐? ctime이라는 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ctime은 뭐냐? 타임 관련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clock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측정한, 즉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lock이라는 거,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는데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측정하는 놈이죠. 얘를 현재 시간에 넣어줬어요. 다음은 애니메이션의 상태 정보를 알아내는 함수입니다. 간단하죠. 현재 상태가 러닝 상태면은 러닝 상태가 아니면은 포즈나 스탑트일 테니까 이거는 그냥 넘겨주면 되고요. 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러닝 상태라면은 시작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흘러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게 듀레이션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죠. 크다면 애니메이션이 끝난 거고 작다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일단 현재 상태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만약에 스테이트가 러닝 상태라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나간 시간은 현재 시간 빼기 시작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clocks per second라는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lock이라는 함수는
프로세스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그랬죠. 즉 클락수입니다. 클락수는 이 clocks per second라는 이 매크로는 뭐냐 하면은 시스템마다 다른데 초당 몇 클락이 지나가는지를 알려주는 매크로입니다. 즉 지나간 클락수, 토탈 클락수를 이 clocks per second로 나눠주면은 몇 초나 지났는지 이 값이 이 클락수가 의미하는 바가 몇 초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듀레이션이 얼마죠? 우리가 설정한 듀레이션은 1초죠. 1000ms 1초입니다. 즉 우리는 얘를 초 단위로 계산해서는 안 되죠. 밀리세컨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밀리세컨 단위로 지나간 클락들을 몇 밀리세컨이 지났는지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나간 시간은 계산했어요. 몇 밀리세컨인지. 만약에 패스드 타임이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듀레이션 1000ms이라고 그랬죠?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버된 거니까 현재 밸류는 끝점으로 해주고 스테이트는 스타트 지나갔으니까 바꿔줍니다. 이 현재 값을 end 밸류로 할지 start 밸류로 할지 아니면 이게 속하지 않는 어떤 값으로 할지는 뭐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end 밸류를 current 밸류로 해줍니다. 만약에 이걸 start 밸류로 하면은 end 밸류를 current 밸류를 해주면은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다가 끝났어요. 끝나면 끝점에 고정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스타트 밸류로 해줬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다가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확 돌아가 버리겠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나간 시간이 듀레이션보다 작아요. 작으면 현재 상태는 그대로 러닝 상태가 맞겠죠. 만약에 초기 상태가 러닝이 아니었으면 M 스테이트는 paused나 stopped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상태를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음으로 현재 애니메이션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 지나간 시간을 듀레이션으로 나누면 듀레이션 자체가 듀레이션이 1이 되는 노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노멀 값을 각 인터폴레이션 함수에다 넣어주면 인터폴레이션 함수는 0에서 1초까지 흘러가는 동안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변화되는 값을 가져와서 end 밸류와 start 밸류 사이의 간격에 곱해주면 이 end 밸류와 start 밸류 크기를 1로 하는 노멀라이즈 된 값이 우리는 값을 받아온 거니까 그거를 요 크기에 곱해주면은 실제 밸류 값을 얻어올 수 있겠죠. 거기에 스타트 밸류를 더해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실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current value 함수입니다. current value는 어떻게 구한다? current value를 구하기 전에 current value를 구하려면 당연히 애니메이션은 러닝 상태여야 되겠죠. 즉 러닝 상태가 아니면 0을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이 리턴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end 밸류가 될 수도 있고 스타트 밸류가 될 수도 있고 이 값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임의의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간 시간을 계산을 해 줍니다.
지나간 시간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지나간 시간이 0보다 작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나간 시간이 duration보다 크다면 스테이트 정보는 스탑트가 되겠죠. 그리고 0을 그냥 리턴을 해 줍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계산하기 전에 얘네를 getCurrent state를 받아오는 걸로 여기에서 getCurrent state를 받아오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럼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나간 시간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현재 러닝 상태고 듀레이션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라는 값, normalized duration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패스트 타임을 duration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duration이 1이 되는 normalized 된 어떤 지나간 시간, 패스트 타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을 각 인터폴레이션 함수에 넣어주면 얘는 normalized 돼 있기 때문에 normalized 된 어떤 리턴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일단 인터폴레이션에 각 인터폴레이션 함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인터폴레이션 함수는 4개니까 이렇게 했고요. is in, is out, is in, out. 이렇게 4개의 함수가 구현이 됩니다. 자, 각 함수에 넣어줘요. 지금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있다면 calc linear이라는 함수, 이 linear에 대한 인터폴레이션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에 넣어줍니다. 이 값을 넣어주면은 어떤 값이 계산돼서 튀어나오겠죠. 똑같은 짓을 각 인터폴레이션 함수마다 해줘야 돼요. 여기는 is in 함수가 되겠고 여기는 is out 함수가 되겠고 여기는 is in out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디폴트는 이런 인터폴레이션 함수가 아닐 때죠. 아닐 때는 current value는 start value라고 해놓고 그냥 current value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조건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준 이 인터폴레이션의 함수의 y값들, 리턴 값들을 어떻게 계산해주냐. current value는 먼저 end value에서 start value를 빼주죠. 여기에다가 뭘?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통해서 받아온 값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스타트 값을 더해줘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다 구했어요. 다 했는데 필요한 거는 이 인터폴레이션 함수들을 구현하는 방법이겠죠. 얘네는 뭐 밖에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프라이빗으로 넣어두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줄까요? 얘네는 인자로 플로트 값을 받아서 플로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플로트 값을 받아서 플로트 값을 리턴하는 함수 4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함수입니다. 얘는 구현이 이렇게 돼 있죠. 0에서 1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리턴 값은 0에서 1까지 똑같이 리턴이 됩니다. 즉,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는 가로축이 0에서 1까지 이동하는 동안 세로축 역시 0에서 1까지 똑같은 값을 리턴하게 된다는 의미죠. 즉, 함수의 구현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t를 받았죠? t를 받았으면 t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easy in 그래프입니다. easy in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2차원 그래프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x가 1일 때 y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우리 많이 보던 그래프죠. s는 t제곱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얘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죠. 받아온 t값의 제곱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다음, easy out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easy in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easy in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형태입니다. 근데 원점하고 2, 0 두 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1,1이 꼭지점이 되겠네요. 즉 그래프는 s는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그래프를 가집니다. 얘도 요거대로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구현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t 곱하기 t 마이너스 2.0f 해주면 구현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easy in out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0에서 0.5까지는 easy in 그래프처럼 이동하다가 0.5에서 1까지는 easy out 그래프처럼 이동합니다. 그래서 easy in, easy out입니다. 뭐 easy out, easy in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먼저 easy in 그래프를 그리는 0에서 0.5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즉 easy in 그래프하고 똑같은데 위아래가 납작하게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2를 곱해줬습니다. 0.5에서 1까지는 0.5에서 1까지는
0.5, 0.5, 1,1이 원점이고요. 그리고 1.5, 0.5를 지나겠네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집니다. 즉, 이렇게 됐던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옮기고 그리고 위아래로 반으로 짜부러뜨리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요건 역시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이지 아웃 그래프는 두 부분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만약에 t가 시간이 0.5보다 작으면 2 곱하기 t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아니면 즉 0.5에서 1 사이이면 2 곱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 에다가 1을 더해주는 이런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GLES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Q 베리언트 애니메이션을 제거를 해야겠죠. 이러기 위해서 먼저 include 부분, 변수 부분을 손대야 되니까 folder widget.h를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고요. 다음에 folder widget.cpp 부분에서 GLES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사용하고 삭제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folder widget.header 파일입니다. Q variant 애니메이션을 include 하는 부분을 없애고 GLES 애니메이션을 include 하도록 수정을 해 줍니다. 다음 여기에서 Q variant 애니메이션을 GLES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folder widget.h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음 folder widget.cpp에서 초기화 그리고 소멸자에서의 삭제를 해줘야겠죠. 자, 먼저 초기화는 얘를 초기화해 줘야 되죠. 얘는 인덱스 버퍼 밑에 있으니까 인덱스 버퍼 밑에서 널로 초기화를 해 줍니다. 삭제 역시 삭제를 해 줍니다. 새로 할당받은 거니까요. 다음 initialize GL에서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삭제를 해주고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애니메이션은 GLES 애니메이션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듀레이션은 set duration으로 넣어줍니다. 다행히 함수 이름이 똑같았네요. 그리고 이징 커브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설정을 했었죠. 우리도 set interpola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걸로 해줄까요? 똑같이 리니어로 해줄까요? 리니어로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를 설정해 줬죠. 우리는 set value라는 함수 하나로 끝냈습니다.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다음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디죠? 여기죠. 앵글 값을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옵니다. current value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get
current value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플로트를 리턴하니까 그냥 플로터에 넣어주면 되죠. 애니메이션 상태 정보, state가 아니죠. get current 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얘가 뭐죠? 러닝 상태면 업데이트를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사용하는 부분도 다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해줘야 되죠.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근데 다행히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함수는 스타트로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름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셨다면 그 이름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빌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리니어하게 잘 애니메이션이 동작합니다. 네, 우리 여러 개의 인터폴레이션 함수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냥 두기는 좀 아쉬우니까 자, 네 개 중에 리니어를 써봤으니까 이제 is in 방식을 써볼까요? is in 방식을 써서 실행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은 느리고 끝은 빠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is in이 아니라 is out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s out은 처음은 느리고 끝이 빨라진 게 아니라 처음은 빠르고 끝이 느려지죠. 그럼 is in out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과 끝은 느리고 가운데는 빠르죠. 인터폴레이션 함수 4가지. 이렇게 차이점을 보실 수 있었나요? 오늘은 Qt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의존을 벗어났습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의 흐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의 개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Qt에서 독립적인 오픈GL ES 만들기, 오픈GL ES 프로그램 만들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Qt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오픈GL ES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최소한 어떤 플랫폼에서 만들어졌던 오픈GL E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픈GL ES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FBO, Frame Buffer Object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픈GL ES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렇게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FBO는 화면이 아니라 별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 후에 얘를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방면에 사용될 수 있으며 오픈GL ES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아주 고급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